주간 꿀에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0대2로 패배했지만 리그로 돌아와서 또다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그에서 5연승! 지금부터 계속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엘체를 라리가 6라운드에서 만났는데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멀티골,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데파이가 추가골, 그러면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엘체의 곤살로 베드루가 14분에 퇴장을 당하고, 그리고 프란체스코 감독이 전반 끝나기 직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멀티골, 최근 리그 5경기 연속골이고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8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리가 득점 1위는 누구? 레반도프스키! 자, 그뿐만이 아니죠. 멤피스 데파이가 올 시즌 라리가 첫 골, 올 시즌 공식 경기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멤피스 데파이가 살아나야지만 바르셀로나는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더욱더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발데 도움 2개 기록했거든요. 와, 쭉쭉 성장하고 있어. 쭉쭉 커라. 바이데가 도움 2개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도 그렇고 경기 결과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로서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3골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경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기 전 분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4승 1무였죠. 첫 경기 무승부 이후에 4연승을 달리는, 그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오전 전승이에요. 이번 라운드에서 마드리드 더비를 펼쳤는데 2대1로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6연승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은.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0대2로 패배했죠. 올 시즌 첫 패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리그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홈으로 엘체를 불러들인 거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경기를 펼쳤는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선발 라인업 볼까요? 선발 라인업 보면은 테오 슈테겐이 골문을 지키고, 발데, 에릭 가르시아, 아라우, 콘데루 포백 라인, 그리고 페드리, 도용, 캐시에가 나왔습니다. 공격 라인에 데파이, 레반도프스키, 덴벨레가 나왔죠. 덴벨레는 딸을 출산했다고 해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사비 감독이 덴벨레에게 물어봤답니다. 출전 가능하니? 그러니까 덴벨레가 출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딸도 태어났으니 더욱더 경기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파이 같은 경우 그동안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습니다. 오바메양이 떠났잖아요. 그러면 레반도프스키 백업도 데파이가 해야 되고, 데파이는 최전방뿐만이 아니라 측면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측면에 위치를 잡으면서 공격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도용이 부스케츠 역할을 했습니다. 도용이 최근 들어서 부스케츠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도 약간의 변화는 있었죠. 사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초반부터 계속해서 엘체를 괴롭혔었던 경기예요. 물론 약 10분 정도는 엘체가 잘 버텼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5-4-1 포메이션으로 나와서 수비 쪽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건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14분에 엘체의 수비수 곤살로 베르두가 퇴장을 당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수적 우위를 가져가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바르셀로나의 일방적인 공격이 펼쳐집니다. 왼쪽이 데파이, 오른쪽이 덴벨레. 근데 데파이하고 덴벨레하고 골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슈팅이 나왔고 골문을 벗어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제골의 주인공은 누구? 레반도프스키죠. 전반 33분에 오른쪽에 덴벨레가 중앙에 페드리에게 연결하고, 페드리가 돌아 들어가는 발데에게 찔러주고, 발데의 크로스를 레반도프스키가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서 레반도프스키는 리그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반 41분에 이번에도 왼쪽에 발데가 데파이에게 연결하고, 데파이 특유의 턴 동작 있잖아요. 왼쪽으로 돌 듯 하다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 그러면서 데파이가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페드리가 골을 넣긴 했지만은 오프사이드였죠. 그래서 골이 취소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반 끝나기 전에 캐시에가 팔꿈치를 쓰는 장면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경기 초반에 이제 옐로 카드를 받았고, 그리고 상대 선수를 또 가격하는 동작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프란체스코 감독이 강하게 항의를 하다가 또다시 퇴장을 당하는 모습이 있었죠. 결국 전반전에 엘체는 선수 한 명 퇴장, 감독 퇴장. 이건 설상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체가 후반전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후반 들어서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가
또다시 추가골을 넣으면서 3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선수 교체를 계속해서 시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캐시에를 빼고 가비를 투입한 거는 캐시에의 카드 관리 때문에 빼준 거고요. 그 다음에 데파이 대신 안수파티, 에릭 가시아 대신 베이린, 덴벨레 대신 하피냐를 투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선수들 체력 관리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레반도프스키 대신 페란 토레스가 들어갔는데 페란 토레스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너 이종료가 장난 아니잖니. 페란토레스의 폼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여하튼 데파이가 골을 넣었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엘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엘체는 올 시즌 초반 너무 안 좋습니다.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라리가 20이었고 이 경기 끝나고 나서도 라리가 20입니다. 그 얘기는 최하위라는 얘기죠.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라리가 5경기에서 1무 4패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2라운드 알메리아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획득하긴 했지만은 이후에 3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에 마스카렐, 페레미아 같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 프란체스코 감독이 선택한 것은 수비적인 전술이죠. 5-4-1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선수비 후역습을 펼치겠다. 요 계산으로 나온 거죠. 요 계산은 10분 동안은 통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프랭키 도용이 찔러주고 레반도프스키가 돌아 들어갈 때 곤살로 베르두가 잡아채면서 바로 퇴장을 당해요. 전반 14분 만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결국 엘체 입장에서는 수비 숫자 한 명이 비게 된 거예요. 백5에서 백4 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 쪽에서도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역습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바르셀로나의 1차 압박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면서 역습할 수 있는 상황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프란체스코 감독이 그 다음에 퇴장을 당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경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패배로 연결이 됐어요. 한 명 퇴장 당하는 순간 그것도 깜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데 제 힘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러면 경기 끝나고 나서 양팀 감독의 인터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은 미드필더 라인의 조합이라든가 페드리의 활약이라든가 아니면 발데의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에 대해서는 극찬을 했죠. 그러면서도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현 흐름을 유지해야 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플레이를 보고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플레이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A매치 기간 이후에 3일마다 경기를 펼쳐야 하는 매우 강렬하고 어려운 일정이 펼쳐진다. 누구든 플레이해야 되고 누구든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A매치 이후에 경기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낀다. 팀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엘체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감독, 프란시스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캐시에는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아야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옐로 카드는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팔꿈치 가격하는 동작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옐로 카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다가 퇴장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14분 곤살로 베드로의 퇴장으로 우리는 고전했다. 캐시에가 두 번째로 우리 선수 얼굴을 가격했을 때 카드가 나왔어야 됐다. 나는 우리가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에 대기심에게 강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6경기에서 승점 1점만을 획득했지만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모두의 자신감이 보인다. 나는 내 미래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선수들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믿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 감독 지금 경질 위기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에서 주목해야 될 선수 3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레반도프스키의 경기죠. 근데 레반도프스키 얘기가 너무 많아. 주간골에서 매번 레반도프스키 하면서 극찬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레반도프스키 얘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할 선수는 멤피스 데파이입니다. 올 시즌 첫 골을 넣었거든요. 이 경기에서 59분 출전했는데 슈팅 4개, 유효 슈팅 2개, 기회 창출 3회를 기록했습니다. 골 욕심을 좀 내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사실 마무리가 좀 아쉬운 장면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을 넣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죠. 이번 시즌 레반도프스키가 영입이 되면서 벤치 멤버로 전락하고 말았고 여름 동안 이적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유벤투스라든가 타팀하고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잔류하게 된 거죠. 여기다가 또 근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멤피스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쿠만 감독에 의해서 바르셀로나에 영입됐잖아요.
그 사비 감독이 오고 나서 데파이가 출전 기회를 많이 잡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제 데파이가 서서히 출전 기회가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비 감독이 훈련 도중에 데파이를 봤을 때 훈련 태도 그리고 이 선수가 최전방과 측면 모두 소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구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해요. 이런 부분을 높게 사서 데파이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보면은 초반에 경기들이 재해가 되면서 계속해서 경기 출전을 못했지만은 9월 7일 빅토리아 풀젠전부터 출전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3경기에 출전하게 된 겁니다. 올 시즌 공식 3경기에서 1골 그리고 리그 2경기에서 1골을 기록하게 된 거죠. 참고로 지난 시즌 리그에서 12골을 넣었죠. 네, 12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바르셀로나 팀 내 최다 득점의 주인공은 데파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주전이긴 하지만 백업으로서 데파이의 활약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데파이가 선발로 나올 수 있는 경기 수도 적지 않을 겁니다. 결국 바르셀로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데파이의 컨디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데파이가 골을 넣었다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자, 다음 선수는 프랭키 더용입니다. 프랭키 더용이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했어요.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슈팅을 2개나 했고 슈팅 2개 모두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 창출이 없었지만 패스 성공률이 90%나 됐어요. 볼터치가 124회더라고요. 경기에 그만큼 많이 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프랭키 더용을 주목할 선수로 뽑은 이유는 브스케츠 롤을 소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셀로나가 이번 여름에 니코하고 피아니치를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브스케츠의 백업 역할을 니코나 피아니치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의 선수를 보내버렸다? 왜? 프랭키 더용이 남았으니까. 프랭키 더용이 브스케츠 롤을 소화하면서 서서히 그 자리에서 적응하고 그 자리에서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스케츠에게 휴식을 줬을 때는 브스케츠의 임무는 계속해서 프랭키 더용이 소화를 하고 있고 프랭키 더용이 지난 시즌보다는 올 시즌에 브스케츠 롤을 더 잘 소화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랭키 더용은 주시해야 된다. 프랭키 더용은 사실 미드필드의 소방수 같은 선수잖아요. 구멍이 생기면 그 자리에 넣으면 되는 선수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 브스케츠 롤을 소화한다면 브스케츠가 떠나간 다음에도 바르셀로나는 페드리, 가비, 더용으로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는 라인업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프랭키 더용의 활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된다. 기대돼. 그리고 알렉스 바이데입니다. 바이데가 이 경기에서 왼쪽 라인을 타고 들어가면서 중앙 쪽으로 주는 패스들 기가 막혔죠. 한 번은 레반도프스키가 한 번은 데파이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만 2개의 도움을 기록한 거죠. 바이데는 올 시즌에 출전 기회를 계속해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알바가 출전 기회를 못 잡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가슴 아프긴 합니다만 일단 마르코스 알론소도 영입이 됐잖아요. 근데 마르코스 알론소가 바이에른 뮌헨전 활약이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바이데가 경험이 쌓일 동안 리그에서 출전 시간을 좀 보장해주고 그 대신 중요 경기에서는 경험이 있는 마르코스 알론소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좀 씁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이데 입장에서는 마르코스 알론소하고 알바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데는 나름대로 자신의 위치를 잘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알바가 출전 기회를 많이 잡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바를 이적 시장에서 내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여하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바이데가 잘해주면 매우 좋다. 마르코스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바이데는 스피드가 뛰어난 편이니까 이 두 선수를 상대에 따라서 기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알바를 잠깐 배제를 하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알바가 들어와서 잘해주면 알바를 계속 쓸 겁니다. 사비 감독은 계속해서 경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바이데가 성장한다는 거는 매우 기분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바르셀로나 10월 일정 무섭습니다. 10월 일정이 정말로 빡빡해요. 바르셀로나는 A매치 브레이크 끝나고 월드컵이 펼쳐지기 전까지 총 12경기를 소화해야 됩니다.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펼치거든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분명히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월 일정 중에 중요한 경기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엘 클라시코가 펼쳐집니다. 엘 클라시코가 10월 16일 날 라리가 9라운드 경기로 펼쳐지죠. 물론 그 경기 전에 바르셀로나는 인테르하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이 경기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잡아줘. 바르셀로나 인테르에겐 지면 안 돼.
내가 박찬호에게 놀림 나간단 말이야. 잡아줘, 잡아줘, 잡아달란 말이야. 네, 지금 인테르가 분위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테르 경기, 셀타비고 경기, 그 다음에 인테르 경기, 레알 마드리드 경기로 이어져요. 그래서 인테르하고의 2연전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엘 클라시코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엘 클라시코로 순위를 바꿀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강해도 엄청 강해요. 그래서 고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의 경기 일정도 정말로 빡빡합니다. 레알 마드리드하고 경기 치른 다음에는 비아레알과 홈 경기를 펼치고요. 비아레알 올 시즌 괜찮죠? 그리고 빌바오와 경기를 펼칩니다. 발베르데의 빌바오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홈 경기거든요. 바이에른 뮌헨 홈에서는 잡아보자. 바이에른 뮌헨 야 리그 4경기 무승이더구만. 왜 우리한테만 그래. 우리가 잡아줄게 이번엔. 네, 그리고 나서 발렌시아 원정 경기거든요. 일정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10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바르셀로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상한 이적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2023년 6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첼시의 조르지뉴 얘기. 야, 부스케츠가 떠날 가능성이 크니 조르지뉴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잉글랜드 더선이라고 해야니까 좀 그러네. 잉글랜드 언론 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랭키 도용이 그 자리에서 잘해준다면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2023년 6월에 마르코 아센시오의 계약이 종료되니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센시오를 영입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페란 토레스가 또 필요합니까? 이건 페란 토레스 2명이야. 어쩌자고 그래.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네. 여하튼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바르셀로나가 관심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르셀로나하고 연결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축구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근데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다. 희박하다. 이거는 말할 수 있겠죠. 자, 주간꿀에 바르셀로나에 대한 요것저것 요모조모 다 이야기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한두 가지 내용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간꿀에는 계속됩니다. 기다려 주세요. 빠밤.